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트디부아르와 베냉의 경기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네이션스컵 결승에서 나이지리아의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3위에 그치며 어렵게 합류한 16강이었는데 토너먼트 이후 개최국의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캐시와 포파나 등이 나선 중원은 상대를 경기 내내 압도했고 오리에는 은디카와 함께 수비 라인을 지탱했습니다. 알러와 아딩그라, 크라소 등 공격진도 위력적이기에 이번 경기에서 기세를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베냉은 이번 일정에서 네이션스컵 우승팀과 전대회 네이션스컵 우승팀을 만납니다. 강팀들의 선택을 받고 이번 어매치에 나섭니다. 브레스트의 공격수인 무니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럽 빅리그에서 뛰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비는 안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앙제 센터백인 아운톤지를 비롯해 티자니 등이 수비 라인을 지킬 것입니다. 베냉이 강팀 상대로 확실하게 수비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것이기에 저득점이 유력해 보입니다. 베냉이 경기 내내 수비적으로 나서 패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전력차를 극복하긴 쉽지 않습니다. 캐시에와 포파나가 중원에서 점차 점유율을 올려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알러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코트디부아르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코트디부아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일랜드와 벨기에의 경기입니다. 아일랜드는 유로 예선에서 5개 팀 중 4위에 그치며 본선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3월 일정에 벨기에와 스위스 등 유로 본선에 간 강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피지컬을 앞세운 롱볼 축구의 대명사 같은 팀들이기에 강팀들이 가상의 상대로 선택한 모습입니다. 풀핏의 스쿼드를 구축했는데 셀틱의 아담이다와 루턴의 오그베네 등 공격수들이 가세했고 콜먼과 맷 도어티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수비수들이 출전할 것입니다. 벨기에는 이번 일정에서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을 상대합니다. 유로 본선에 진출해서 전력 당금질에 나서는데 쉽지 않은 상대들과 조우합니다. 크게 눈에 띄는 명단 내용은 없는데 로마에서 부활한 루카쿠를 비롯해 맨시티의 도쿠와 라이프치히의 오펜다 등이 정상적으로 나서고 틸레만스와 오나나 등이 중원에 포진합니다. 부상으로 데브라이너가 빠진 정도입니다. 아일랜드는 도어티와 콜먼 등이 측면 수비를 책임지며 벨기에를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상대가 강하기에 아일랜드는 수비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데브라이너의 부상 이탈에도 오나나와 망갈라, 틸레만스가 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벨기에가 경기를 주도할 것입니다. 루카쿠와 오펜다의 마무리도 기대되는 벨기에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벨기에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의 경기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유로 예선을 통과하며 본선으로 진출했습니다.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올 한 팀을 제외한 상대가 결정됐는데 벨기에와 루마니아 등을 상대합니다. 이 경기는 가상의 벨기에로 생각하고 홈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베테랑과 신예의 조화가 잘 된 팀으로 이번 일정에도 베스트로 나섭니다. 하라슬린과 슈란츠의 공격진과 더불어 중원에는 주장인 슬로반의 쿠우타가 나서고 두다와 로보트카, 한치코 등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두 소집됐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유로 지역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유럽에서 잠시 주춤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인접한 독일 분데스리가 선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무하메드 함과 자이들 등 신성도 합류했습니다. 중원이 막강한 팀인데 도르트문트의 사비처를 비롯해 라이프치히의 슐라거와 바움가르트너 등이 팀을 이끕니다. 선제골 허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경기로 두 팀 모두 수비에 치중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슬로바키아는 밀란 스크리나르가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지만 로보트카의 지원 아래 가동할 수비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전력이 나은 게 사실이지만 원정이라는 부담도 감안해야 합니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잉글랜드와 브라질의 경기입니다. 잉글랜드는 이번 어매치데이에 가장 어려운 상대를 연달아 만납니다. 유로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기에 힘든 상대들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벤 화이트의 차출 거부를 비롯해 사카가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선수단 명단은 화려합니다. 해리케인과 와킨스, 제러드 보인 등 막강 공격진이 가동될 수 있고 벨링엄과 메디슨, 라이스 등 중원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스톤스와 카일 워커 등 맨시티 듀오가 버티는 수비진도 훌륭합니다. 브라질은 남미 예선에서 6경기 3패의 충격적인 성적으로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네이마르의 부상 공백이 있긴 하지만 이름값을 생각할 때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정에도 부상자가 많은데 카세미로와 마티넬리, 마르키뉴스와 에데르송 등이 주전급 선수가 대거 빠졌습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 하피나 등 라리가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지만 파케타와 기마랑이스의 중원 조합은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유럽 원정에 나선 브라질이 강팀들 상대로 일단 패하지 않기 위해 수비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브라질은 마갈량이스와 다닐로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설 텐데
마르키뉴스가 빠진 공백이 클 것입니다. 라이스와 벨링엄 등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는 중앙 자원들이 경기 내내 상대를 몰아칠 잉글랜드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경기당 한 골을 넣고 있는 케인의 마무리도 있을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잉글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덴마크와 스위스의 경기입니다. 덴마크는 이번 일정에서 스위스와 페로제도를 상대합니다. 유로 본선에 진출했는데 스위스 상대로 확실한 모의고사에 임하고 페로 상대로는 대승을 노릴 것입니다. 최근 여러 메이저 대회에서 충분히 성적을 낸 스쿼드를 이번에도 가동하는데 에릭센과 호이비에르, 담스고르와 옌센 등 프리미어리거가 나설 중원이 강력합니다. 공격진에는 요나스 빈과 폴센, 다라미 등이 부상 중인 회룬을 대신해 선발 출전할 것입니다. 스위스 역시 지역 예선을 통과하며 무난하게 유로 본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개최국인 독일과 헝가리, 스코틀랜드와 한 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전력의 팀이 없기에 조 1위도 노릴 상황인데 이번 평가전에서는 가상의 헝가리와 스코틀랜드에 대비한 상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엠볼로가 시즌 내내 부상으로 빠져있긴 하지만 바르가스와 오카포, 벌리에 암도우니 등 해결할 선수들은 있습니다. 두 팀 모두 패배를 피하기 위해 수비에 집중하고 나설 경기입니다. 스위스는 덴마크에 비해 최전방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레버쿠젠의 무패를 이끄는 자카를 비롯해 볼로냐의 레모프루어와 에비셔 등이 나설 중원은 충분히 버틸 힘이 있습니다. 아칸지와 샤르, 비드머 등이 백포를 구성해 나와 원정에서 수비를 책임질 스위스가 절반의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티니지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입니다. 티니지는 지난 2월에 끝난 네이션스컵에서 조 최하위로 처지며 충격적인 탈락을 맛봤습니다. 대회전 초편성에서 1그룹에 속하며 1위가 유력해 보였는데 나미비아에 패하는 등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 자존심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슬리만과 라피아, 무사크니 등 추측 공격수들이 나서고 라이도오니와 슈키리가 중원을 책임질 것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세대 교체 문제가 늘 지적되지만 그래도 유럽 최상위권의 성적을 늘 내고 있습니다. 30대 중반 이상인 모드리치와 페리시치, 도마고이 피다 등이 여전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코바치치와 브로조비치도 여전히 대표팀의 주축입니다. 그바르디올과 스타니시치, 슈탈로와 바투리나 등 팀의 현재이자 미래로 평가받는 선수들도 정상 소집됐습니다. 티니지가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하며 역습에 나설 것이기에 저득점이 유력합니다. 티니지는 탈비를 비롯해 나름 경쟁력 있는 수비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탄탄한 수비와 중원과 달리 상대 수비를 확실하게 넘어설 스트라이커가 없습니다. 모드리치와 브로조비치가 중원에 나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페트코비치와 크라마리치 등이 해결할 크로아티아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크로아티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와 독일 경기입니다. 프랑스는 6월 개최되는 유로 2024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잉글랜드, 스페인이 경쟁자로 평가되는데 독일과 네덜란드 등이 각각의 유로 다소 주춤하기에 진지하게 우승을 노릴만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1군부터 5군까지 대표팀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그만큼 로스터가 막강합니다. 그리즈만이 부상으로 빠진 건 아쉽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인 은파베를 비롯해 세리에를 폭격 중인 마커스 튀랑이 최전방에 나서고 레알 듀오인 카마빈가와 초우아메니가 중원을 책임질 것입니다. 독일은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 부진했기에 홈에서 열리는 이번 유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때문에 8강 이상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두 팀과 평가전을 치릅니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변수가 생겼는데 노이어가 부상을 당하며 빠졌습니다. 레노와 테어 슈테겐 등이 있지만 나게스만 감독의 플랜이 꼬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절정의 기량을 뽐내는 안드리와 하베르츠, 크리스 피리와 비르츠 등이 소집됐습니다. 독일은 리디거와 타 등이 수비 라인에 나설 텐데 훈메스와 클로스터만 등이 나서던 시절과 비교하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음바페와 무사 디아비 등 빠른 발과 돌파를 갖춘 선수들이 측면을 공략할 프랑스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콜로 무아니와 지루 등이 후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을 프랑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프랑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캐나다와 트리니다 경기입니다. 캐나다는 코파 아메리카 본선으로 가기 위해 이번 소집 명단에 공을 들였습니다. 소속팀에서 다소 부진했던 알폰소 데이비스와 주전 스트라이커인 조나단 데이빗을 소집했고 마요르카의 공격수인 사일 라린과 셰필드 웬즈데이의 상승세를 이끄는 우구보도 포함시켰습니다. 유스타키오와 오소리오, 코네 등 팀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선수들도 나서기에 풀 전력으로 상대와 맞설 수 있습니다. 트리니다드는 네이션스리그 8강에서 미국 상대로 1승을 따내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레온 무어와 리얼 킷 등 준족을 자랑하며 측면 돌파에 능한 윙어들이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상대로 공격의 기여를 올리긴 어렵습니다. 트리니다드가 경기 내내 선수비로 임할 것이기에 캐나다도 쉽게 골문을 열기 어렵습니다. 트리니다드는 존스와 가르시아 등 좋은 피지컬과 헤더 능력을 보유한 중앙 수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비하면 중원 전력이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포르투의 중앙 미드필더인 유스타키오를 비롯해 점유율을 챙길 수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데이빗이 해결할 캐나다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캐나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의 경기입니다.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가 코파 아메리카 예선 경기를 치릅니다. 코스타리카는 북중미 네이션스 리그 리그업 8강전에서 파나마에게 패하며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엘사바도르와의 평가전에서는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온두라스는 멕시코에게 패하며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서도 0대2로 패했습니다. 중립 경기로 치러지며 홈 이점을 갖는 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팀의 전력차 자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코스타리카의 짜임새가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최근 두 팀이 치룬 평가전을 간접 비교해봤을 때도 코스타리카의 경기력이 나았습니다. 상대가 달랐기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긴 하나 온두라스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력차가 크지 않은 만큼 접전 승부가 불가피할 것이며 두 팀의 컬러와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많은 득점이 날 경기도 아니거든요. 치열한 승부 끝에 코스타리카가 온두라스를 상대로 1점 차 신승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코스타리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